얘들아 문제 하나 낼 테니까 이거 맞춰봐. 문제 낸다가 자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물체가 8m/s로 던졌어요 여러분들. 얘가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20m예요. 자, 맞춰. 중력가속도 10입니다. 수평 도달 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 수평 도달 거리는 몇 미터인지 보세요. 이거 못 맞추면 말도 안 되는 거야. 네, 진짜. 했는데 숫자 바꾼 거야. 숫자 나온 사람은 답 적어서 선생님한테 손 들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어디 숫자가 보이죠? 오케이. 또 숫자 어디 있어요? 맞았어. 또 그래서 숫자. 오케이. 또 어디 있어 숫자? 이거 낙하 시간이 2초지. 지금 구하는 게. 그렇지. 낙하인데 걸린 시간은 2초 구하는 거야. 시간 t. 그러면 이쪽 방면은 무슨 운동해? 수평 방면은 무슨 운동해? 등속도 운동한다는 거. 그럼 2초 동안 몇 미터가 걷겠어? 몇 미터 퍼 세컨드 던졌어? 그렇지. 16m 이렇게 해줘야지. 알았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수평 방면을 던진 물체 운동에서 이 높이 있죠? 높이는 뭘 결정한다? 시간을 결정한다. 시간을 결정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같은 높이에서 1m/s로 던지든 2m/s로 던지든 3m/s로 던지든 어때요? 낙하 시간은 똑같은 거야. 높이가 뭘 결정한다고요? 낙하 시간을 결정한다고. 그 시간에다가 수평방면의 속력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수평방면의 그 거리가 나오겠지. 다 할 수 있겠어 얘들아?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문제 또 나갑니다. 세 가지 예제만 하면 돼. 거의 다 끝났어. 봐봐. 이번에는 높이가 안 나와 있어. 6m/s로 던질까? 높이 몇인지 몰라. 근데 이렇게 낙하해서 수평 도달 거리 값을 구하니까 이게 24m가 됐어. 알았지 얘들아? 높이 몇 미터인지 구해. 중력 가속도 10이야. 56m지. 20m가 2초를 결정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약간 거꾸로 가면 되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넌 사람은 숫자 나온 사람은 적은 다음에 손 들어. 가서 할게. 어디서? 이거 숫자가 몇이야? 아니 숫자가 앞에 뭐라 쓴 거야? 아 240? 240은? 그렇지. 150은? 그렇지. 150은? 그러니까 시간 줄 테니까 지금 3명 중에서 정답인 사람이 답이 다 틀려요, 여러분들. 한 명 있습니다. 정답률 지금 33.3%예요. 경에 맞추면 50% 되는 거고 경에 틀리면 25%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보자. 얘들아, 지금 몇 미터 퍼 세컨드 던졌어? 이걸 던졌지? 근데 몇 미터 갔대? 24미터 갔대지? 그럼 몇 초 동안 운동한 거야? 이거 곱하기 이거 한 값이 24가 나와야 되잖아. 몇 초 동안 운동한 거야? 그래, 운동시간 4초지?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이거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왜? 이쪽 방면은 등가스 운동, 자유낙하 운동 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했어? 운동시간 몇 초야? 4초지?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몇이야? 중력가서 10이지? 그럼 여기 도달했을 때 속도값은 몇이야? 이거 곱하면 되지? 몇이야? 40이지? 그러면 이거 면적이 몇 나와? 몇 나와? 80 나와야 되겠지 얘들아? 오케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안 해도 되겠어? 안 해도 되겠어?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이제 두 번째. 물질 2개 나오는 거야. A 물체는요 2kg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속도, 높이 H에서 이 H가 줄게. 1시, 100, 1000만 되게 큰 높이에서 되게 높은 높이에서 던질 겁니다. 근데 같은 높이에서 물체 B가 던질 건데 얘는 8m 얘는 4m per second 던졌어. 같은 높이에서. 오케이? 얘가 얘하고 얘는요 서로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를 먼저 물어보는 거야. A하고 B는 동시에 던졌을 때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 여기 거리죠? 여기 36m. 자, 틀려도 됩니다. 한 분씩 여쭤볼게요. 틀려도 됩니다. 손 들어. 부딪힌다 손 들어. 안 부딪힌다 손 들어. 나는 너의 대답에 물음에 답하지 않을 거다 손 들어. 야, 부딪힌다. 부딪힌다. 안 부딪힌다. 난 절대 대답 안 하겠다. 그림봐야 할 것 같아. 아니야. 무조건 부딪혀. 얘들아, 선생님 얘기했지. 이렇게 던지면 연직 방면으로는 같은 높이로 계속 가는 거야. 왜 같은 높이로 계속 가? 연직 방면으로는 무슨 운동하니까. 자유낙하 운동을 똑같이 하니까 항상 1초에 몇 미터씩? 5m. 그 다음 15m. 이렇게 가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얘하고 얘는 동시에 출발하면 계속 같은 높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가속도가 몇으로 똑같으니까 15로 똑같은 거니까. 얘가? 그럼 봐. 얘하고 얘는 몇 초 후에 충돌해. 생각해. 몇 초 후에 충돌할까? 이게 두 번째야. 얘는 1초에 8m, 얘는 1초에 4m까지. 그치? 그러면 1초 후에는 둘 다 합친 이동거리가 몇이 되는 거야? 8m, 4m니까 몇 미터씩 가는 거야, 합치면? 12가지. 그럼 2초에도 8, 4지. 12가지. 이거 몇 미터로 나왔어? 36m로 나왔지, 얘들아. 몇 초 후에 충돌할까? 3초 후에 되는 거야. 이해 갔어? 3초야? 그러면 얘가 이쯤에서 3초 후에 충돌을 한다 그러면 모두 알 수가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높이도 알 수가 있지. 이거 3초면 이거 30대니까 45m 내려와서 충돌을 하는 거야. 느낌 왔어? 그럼 이제 문제 진짜 나갑니다. 오케이? 자, A는요 6m/s로 던질 거고요. 동시에 B는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할 겁니다. 동시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는 둘 다 200m로 동일합니다. 말하냐 얘들아? 근데 얘하고 얘가 동시에 출발하면 충돌해 안 해? 우리 지금 했잖아. 충돌해 안 해? 무조건. 같은 높이면 무조건 충돌하는 거야. 알았니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충돌한다고 했을 때 지면에서부터 몇 미터 높이에서 충돌하는지 구하세요. 시작. 이거는 안 줬군요.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m입니다. 이제 느낌 와야 돼. 그림이 200과 18이 정확히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숫자 써서 나한테 보여줘. 무조건 충돌해. 들어가. 나왔어? 분명히 지면에서부터 높이야. 지면에서부터 높이. 알았지? 숫자가 어디 있어? 또 이거 선생님이 뭐라 했어? 아까 높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높이를 얘기했어? 지면에서부터 높이라고. 그럼 얘가 10m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190m가 되는 거지. 네가 지금 구한 거는 뭐야? 그렇지. 그거 아니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지? 맞아.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거 틀면 안 돼? 또 나오잖아. 어디? 이거 봐. 그러면 30m 떨어진다는 뜻인다는 얘기야? 그게 틀렸어. 봐봐. 다시. 어디? 오케이. 이거 틀리면 안 돼, 이런 거. 이거 몇 초 후에 충돌하는지 여기 나와 있잖아, 얘들아. 몇 초 후에 충돌하는지. 얘는 그대로 떨어져.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해. 그럼 얘는 몇 미터 등속도 운동한 다음에 부딪히는 거야. 몇 초 등속도 운동한 다음에 떨어지는 거야. 3초 아니야. 얘는 낙하 시간이 그럼 몇 초가 되는 거야?
낙하 시간이 3초 아니야? 둘 다 낙하 시간이 몇 초야? 3초. 왜? 6m/s로 출발했으니까 3초 후에 충돌할 거 아니야? 그럼 3초 동안 낙하 높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3초 동안 낙하 높이는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3초 이렇게 해줘야 되지 얘들아. 기울기시 30 이거 면적몇? 45 이해 갔어? 45니까 답이 몇이야? 155라고 해줘야지. 이제 넘어가도 되겠어요? 경훈이 넘어가도 돼? 수현이 넘어가도 돼? 사진 찍어. 그럼 내가 예제 하나만 마지막으로 낼 테니까 사진 찍어놔. 3초 모루 이거야 이거. 6m/s는 등속도 운동을 몇 초 동안 한다? 3초 동안 한다. 이걸 찾아줘야지. 해? 또 해? 또 해? 또 해? 나랑 물어보자. A, B, C가 있는데 A는 이쪽으로 4m/s, B는 정지 상태에서 C는 2m/s로 던졌어.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m라 얘들아. 문제 납니다. A, B, C는 공중에서 동시에 부딪히니까 A, B가 먼저 부딪힙니까? B, C가 먼저 부딪힙니까? 셋 중에 하나. A, B, C는 공중에서 동시에 부딪힙니까? 아니다. A, B가 먼저 부딪힌다. 아니다. B, C가 먼저 부딪힌다. 문제 잘 봐야 돼. 어떤 숫자 봐야 돼? 4, 9, 2지 얘들아. 그지? 그럼 얘가 없으면 0m 지점에서 충돌해. 4하고 2야. 12m야. 몇 미터 지점에서 충돌해? 8m, 4m에서 충돌하는 거야. 둘 다 몇 초 동안 낙하해서? 2초 동안 낙하해서. 그러면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안 줬구나 선생님. B를 미안하다. 내가 8m, 4m라고 줘야 돼. 이제 죄송합니다. 선생님 사과할게요. 잘 드린 줄 알았어요. 하여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얘들아 A, B, C는 계속 어떤 높이로 운동을 하는 거야? 같은 높이로 운동을 하는 거야. 연직 방면으로는 다 무슨 운동이니까?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알겠니 얘들아? 낙하 운동 시간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낙하 운동 시간은 높이가 모두가 결정합니다. 높이가 같다? 다 같은 거예요. 알았어요? 마지막 문제. 진짜 마지막 이거하고 운동량 추경량 넘어갈 거야. 이제는 맞춰야 돼. 자, 그럼 수능 스타일이 어떤 건지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A가 높이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그냥 한번 낼까? 보통 이렇게 수능에서는 숫자가 안 나와요. 이게 H 이렇게 나오고 B는 지면에서부터 같은 식인데 4H 이렇게 나와. 얘가 속도 V로 던지고 얘는 속도 2V로 던졌어. 얘가 이렇게 해서 떨어질 거고 얘는 이렇게 해서 떨어지겠지 얘들아. 그러면 이 A가 이동한 거리와 B가 이동한 거리의 비율은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수능 스타일이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러면 이걸 보고 찾아야 돼. 얘하고 얘 낙하 시간의 비율만 나오면 여기에다 곱하면 되는 거죠 얘들아. H하고 4H면 낙하 시간이
A하고 B의 낙하 시간의 비율이 몇 대 몇일까? 잘 안 잘 오지가 않지 얘들아. 숫자가 아니니까. 아나? 아나? 이거야. 봐봐.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는 거야. A하고 B는 똑같이 아래 방향으로 연직 방면으로 이렇게 운동하거든. 근데 A가 도착한 시간하고 B가 도착한 시간을 모르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 말인지 알겠냐 얘들아?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10TA 여기는 10TB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얘들아.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면적이 몇 대 몇 비율이어야 돼? 1대 4 비율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첫 번째 얘는 TA 곱하기 10TA 곱하기 2분의 1한 값이 얘는 TB 곱하기 10TB 곱하기 2분의 1한 값을 이거 계산하면 하나는 5TA의 제곱이고 얘는 5TB의 제곱이지. 이거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나야 돼요? H하고 EH니까 1대 4 비율이 나야 되지 얘들아. 그러면 TA하고 TB의 비율이 1대 2가 나온단 말이야. 제곱해주는 거니까. 시간 대비가 1대 2야. 근데 얘는 V를 던졌고 얘는 2V를 던졌어. 그러면 1 곱하기 V, 2 곱하기 2V지. 그래서 여기 거리값이 뭐 1대 4다. 이렇게 나오는 게 수능 스타일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수평방향을 던진 물질 운동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마지막 파트 운동량 충격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넘기시면 운동량 충격량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킬로 이용은 되는 거예요. 요즘 학교 가? 아, 끝나고 학교 가? 과학사적 스토리를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중력, 그 다음 운동의 법칙. 운동의 법칙 하나 중력했잖아. 이거 누가 지구에서 처음 얘기한 거냐 얘들아. 사과 아래에 있다가 사과나무 아래에 있다가 사과 떨어져가지고 와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야? 뉴턴이야 뉴턴. 우리 지금 뉴턴에 야, 뉴턴이 언제 태어난지 알아? 뉴턴이 몇 년대 사람인지 알아? 옛날 사람인 건 아니잖아. 영국 사람이야? 1600년대 사람이야. 뉴턴이. 사실은요,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돼. 운동의 법칙 배우고 중력 배우고 운동량 충격량이 아니라 뉴턴은 처음에 운동량 충격량을 얘기한 다음에 운동의 법칙 중력으로 갔어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교과 과정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원래 운동량 충격량을 먼저 배우는 게 맞아. 뉴턴. 야, 뉴턴 직업이 뭐였는지 아니 얘들 뉴턴. 턴이 형. 이거 직업 아는 사람? 이 사람. 잡이 여러 개였거든 직업이. 이 사람은요. 제 1등 직업은 이거였어. 들어봤어요? 옹술사? 옹술사가 뭐야? 구리 같은 거, 철 같은 걸로 뭐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야? 금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야. 이거 성공했어? 못했어? 못했지. 연금술 때문에 물리학, 화학, 물리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바보니까 모두 나온 거야. 수학까지 나온 거야. 미분적분학 들어봤어? 미분적분학도 지구에서 이 사람이 제일 처음 얘기했어. 근데 실제 잡에서는 실패했어요. 그죠? 뉴턴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얘들아? 뉴턴은 모술로 죽었어요, 모술.
행복했겠어, 안 행복했겠어? 행복하지 않아. 외롭게 죽었어. 그리고 뉴턴은요, 교수 같은 거 하기 싫어했는데 주식에 크게 투자했다가 망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막 대학 들어가서 강의도 하고 인생이 어때? 좀 불쌍하지 않냐? 여기서 제일 불쌍한 게 뭐야? 돈 잃어버리는 거야? 옷을 붓는 거야? 세윤이가 가장 외향적인 세윤이한테 세윤아,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려면 어떤 게 낫겠어? 모습? 있는 게 나아. 모쏠이 이거보다 이거지 얘들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뉴턴이 죽기 전에 하는 게 있어. 별의 움직임은 계산이 가능해도 주식, 인간의 광기는 계산을 못하겠다. 그런 명언을 남기고 쓸쓸히 죽었어. 야, 물리학 쪽에서 뉴턴 말고 생각나는 과학자 또 있지 않냐? 아시, 슈타인, 아인슈타인 있지. 아인슈타인은 되게 여자친구가 많았어.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여자친구가 많은 사람이고 뉴턴은 그렇게 좋아하지. 자, 운동량이 좀 봅시다. 정말이죠. 운동량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모멘트 들어봤죠, 여러분들? 모멘트. 그러면 보통 물리량을 쓸 때 영어 약자가 많이 쓰거든? 그 운동량은 M으로 쓰는 게 맞잖아, 얘들아. M으로 안 써. P로 써. 그럼 P는 뭐의 약자냐? 얘만 유일하게 뭐가 없냐면 약자가 아니야. 유일한 건 A지만. 운동량은 뭐라고 쓰냐고? P로 씁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뭐가 나오냐? 전에 배웠던 것들이 이제 싹 다 나와요. 이렇게 정신 차려야 돼. 운동량 P는 MV래. 왜 운동량을 M으로 안 쓰는지 알겠지? M은 M 곱하기 V하면 이상하잖아. M이 뭐야? M이 질량. 질량은 단위가 뭡니까? 무조건 킬로그램 사용해요. 알았니 얘들아? V는 우리가 벨로시티 해가지고 뭘 V라고 했었어? 역과 속도를 다 V라고 했거든? 근데 이건 속도야. 기억나세요? 속도는 스칼라 값이에요? 벡터 값이에요? 속도는 방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속도는 방향이 있었어요. 속도의 단위는 뭡니까? 미터 퍼 세컨드. 속도는 방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운동량의 단위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운동량의 단위는 얘가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지. 운동량의 단위는요, 이거하고 이거 붙인 거야. 그러니까 물리는요, 단위를 보면 공식을 알 수가 있어요. 킬로그램하고 미터 퍼 세컨드를 곱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스칼라, 벡터 기억나죠? 스칼라, 벡터. 크기만 있는 물리량, 크기와 방향이 같이 있는 물리량. 했었죠? 봐. 스칼라와 스칼라 연산하면 방향 없는 스칼라가 나왔었어요. 스칼라와 벡터를 연산하면 벡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강조했냐? 이 벡터와 이 벡터는 방향이 같다라고 했었어요. 질량은 뭐냐면 스칼라야. 속도는 스칼라였어, 벡터였어. 방향이 있으니까. 속도는 벡터였어. 그래도 대답을 안 해? 속도는 벡터야. 방향이 있다는 얘기야. 스칼라 벡터 연산했으니까 얘 뭐 나왔겠어? 100 나왔지? 100 나왔겠지? 그럼 얘하고 얘는 방향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속도의 방향은 뭐의 방향과 같았습니다. 속도의 방향은 뭐의 방향과 같았어? 사실 되게 외롭다.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알아도 대답하기 싫은 거야. 야, 우리가 지금 수업한 지가 한 달이 넘었어, 얘들아. 니네 혹시 내 이름은 아니? 설마 내 이름도 몰라?
니네 그거 내 이름 몰라? 형도 몰라? 알아? 준이 알아? 아 진짜 속상하다. 그냥 키 큰 아저씨인 줄 알았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좀 그렇다. 너가 좀 첫 번째 시간에 써줬는데 선생님 선생님 소치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 소? 기억나지? 기억나? 이거 얘기했잖아. 무섭다. 속도에 관해 뭘 이름 모르는 사람 이건 기억해야지. 아 도대체 뭐 아무것도 기억 못해. 쏨! 내가 어떻게 기억 안 나? 이름도 모르. 서기까지 오는데 운전해서 오늘 아침에 2시간만 운전하는 거야. 운동 방향이었잖아. 이제 외울 거야 안 외울 거야?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면 속도는 이쪽으로 운동을 해. 속도는 플러스, 운동량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이면 이쪽 운동해. 그러면 속도 마이너스, 운동량 마이너스라고. 외울 거야 안 외울 거야? 외울 거야? 외울 거야? 외워. 알겠죠? 일단 정원해. 그리고 또 까먹고 분열자로. 그 다음에 충격량. 뭐가 다시. 얘들아, 충격을 받으면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냅니까? 충격을 받으면 충격 딱 받아. 그러면 무슨 소리 내? 아이 아파 그러잖아요. 아이 아파. 그래서 충격량은 아이라고 써요. 이거 안 웃겨? 안 웃겨. 임펄스가 약자입니다. 충격량은 임펄스가 약자여서 아이라고 써요. 자, 충격량 아이는요 F 곱하기 T 값이래. 자, 여기에 F가 뭐야? Force. F-O-R-C-E, Force. 뭐였어? 힘. T는 뭐야? T. 타임. 시간. 힘 곱하기 시간은 뭐라고? 충격량이라고. 힘의 단위가 뭐였어? 힘의 단위가 뭐였어? 단위가 뭐였어요? 미터. 시간은 초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세크라고 하지 얘들아. 뉴턴 세크. 이거야. 알았니? 근데 이거하고 이거 단위 같은 거야. 이게 이유가 있어요. 뉴턴의 단위가 뭐랑 같은 거냐면 야 F는 mA지.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그냥 봐. 뉴턴의 단위는 뭐랑 같냐면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에다가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랑 같아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을 세크로 곱하면 제곱이 하나 없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똑같은 단위. 그냥 같은 거야. 그러면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지금 4명 있는데 이 문제를 맞추면요 상품이 있습니다. 상금이 5만 원이에요. 5만 원. 할만하지? 대답할 거야? 좋아요. 4명 중에서 1명이 맞추면요 나머지 3명한테는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기대값 10kg이요. 맞출 의욕 생겨요? 맞힐 거야 안 맞힐 거야? 5만 원 적어? 아니잖아. 10만 원으로 해? 10만 원. 문제라고. 10만 원. 내가 칠판한테 힘을 줄 거예요. 힘 준 거 봤지? 맞죠? 몇 뉴턴의 힘을 줬어요? 선생님 힘 줬잖아요. 몇 뉴턴? 이거 속으로 개새끼 그러는 거 같은데 아니야? 질문이 쓰레기였죠, 여러분들. 질문이 쓰레기였어요. 대답을 하도 안 하셔가지고요. 10만 원이면 욕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왜 이거를 얘기했냐면 물리량 중에서 측정이 제일 힘든 게 힘이야.
힘값이 측정하니까 얼마나 힘든데. 이게 내가 100N이라고 100N이고 이게 47N이라고 47N이지 어떻게 측정해요? 그치 얘들아? 물론 측정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측정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 배웠던 이걸 써먹을 겁니다. F는 뭐였어요? MA였죠. 이거 했었죠? F 대신 뭐 집어넣을 수가 있어? MA 집어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죠? 다 왔어. 가속도 공식은요. M분의 F 말고 이거 배웠었어. 시간분의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이런 거 했었죠? 했었어요. 안 했다고 우기면 안 돼. 그럼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시간 어떻게 쓸 수가 있어? M 곱하기 T분의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곱하기 T라고 쓸 수가 있지 얘들아. 그 뭐 없어져? 이거 없어지지 그치? 이거 곱하기 이거 N 곱하기 나중 속도 마이너스 N 곱하기 처음 속도지. N 곱하기 속도를 뭐라 그래? N 곱하기 속도를 뭐라 그래? 질량 곱하기 속도를 운동량이라고 하지. 그럼 이거 뭐라고 얘기해? 나중 운동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이거는 무슨 운동량? 처음 운동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을 7글자로 뭐라고 하냐?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추정량은 힘 곱하기 시간도 되지만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량을 왜 배웠어요? 이거 구하려고 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그럼 하나 더. 우리 이거 방향 했었지. 운동량의 방향은 뭐의 방향인 것 같아요? 운동 방향인 것 같았었죠? 이거 그냥 쓸게. 이거 벡터예요. 이거 스칼라예요. 벡터 스칼라 함수하면 뭐 나온다고요? 벡터 나온다고 했었죠? 물론 충격량의 방향은 뭐의 방향과 같아야 돼요. 아니 했잖아. 운동량의 방향, 속도의 방향 같다고. 충격량의 방향은 뭐의 방향을 갖겠어? 뭐의 방향을 갖겠어? 충격량의 방향은 뭐의 방향? 내가 지금 방향이 있다라고 연락에 강조했어요. 연락에 강조했습니다. 근데 내가 문제를 이제 저쪽에다 하나 낼 건데, 여기다가 이쁘게 낼 건데, 얘들아, 이거는 얘하고 얘만 알면 되지, 일단 중간식은 몰라도 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지. 알았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케이? 결과만 알면 돼. 이건 나만 알면 돼.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벽이 있어요. 벽. 얘들아, 벡터 얘기할 때 방향이 무슨 방향이었냐면 직선에서 운동할 때 플러스 방향, 그 반대 방향은 무슨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지. 근데 우리가 속도 플러스 30m/s가 있어. 속도. 그럼 속도의 크기는 30이야. 속도가 마이너스 20이 있어. 그럼 얘는 속도의 크기가 몇이야? 20이야. 크게 얘기하면 벡터 값은 뭐만 얘기하면 돼? 절대값만 얘기하면 돼. 크게 얘기하면. 알았지? 알았지? 문제가 보세요. 여기 있는데요. 내가 문제 다 해줄게. 왼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 오른쪽 방향을 마이너스 줄게요, 여러분들. 자, 2kg 물체가 벽에 10m/s로 가서 띵 하고 튕겨나올 겁니다. 몇으로 튕겨나왔냐? 2kg짜리가 4m/s로 튕겨나왔어요. 근데 벽과 공이 접촉하는 시간이 0.1초였어요. 그러니까 접촉한 다음에 0.1초 만에 튀어나온 거야. 여러분들, 공이 벽에 부딪히면 공은 벽한테 힘을 주죠. 그럼 작용반작용이라고 했었잖아. 공이 벽한테 힘을 주면 반작용 힘으로 벽은 공한테 힘을 주겠죠. 그러니까 얘는 힘을 받았어. 힘을 받아서 충격이 있는 거야. 뭘 구할 거냐? 이 공의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인지 구할 거고요.
1번이야. 2번. 벽이 공에게 준 힘의 크기. 빨리 구해. 여기 답은 다 나와 있어. 여기 이걸 찾아줄게. 난 진짜 이거 틀리면 정말 화날 것 같아. 실패하는 거. 할 수 있어. 이거 틀리면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살짝 이렇게 손 들면 돼요. 가슴에 볼 테니까. 나 선생님 이름 뭐라고 그랬지? 무슨 성인 뭐라고 그랬어? 성인 아직도 못 외웠어? 선생님 못 외웠어? 그렇지. 사람들은 소간지라고 그래. 소간지. 됐어? 선생님 이름 외웠지? 별명 공부 외웠지? 외웠으가 이거야? 이거? 아니 이 아이가 뭐야? 단위 쓴 거지. 단위는 뉴턴 세크라고 해요. 충격량은 뉴턴 세크. 아이는 충격량이 아이고 단위는 뉴턴 세크. 알았어? 이걸 누가 충격량은 아이고 단위는 뉴턴 세크라고. 자, 답 그거야. 두 개가 뭐였지? 이거하고 이거야. 자, 이거 틀리면 화날 것 같아. 또 얘기해봐. 벌써. 이거하고 이거. 그리고 또 어딨어? 답 내놔라. 답 나왔어? 답 내놔. 자, 여러분들 신나게 정답자가 빵명입니다. 저 다행입니다. 누나 충격량고라 그랬지, 그치? 충격량고라 그랬지. 충격량은 힘 곱하기 뭐야? 힘 곱하기 시간이지. 이건 나와 있어. 힘을 준 시간이 몇 초라고 나와 있어. 몇 초야? 벽하고 공하고 떨어져 있으면 힘을 주고 받겠어? 못 주고 받겠어? 못 주고 받겠지? 언제 힘을 주고 받는 거야? 접촉했을 때만 힘을 주고 받겠지? 힘을 준 시간이 몇 초야? 그러니까 몇 초야? 0.1초일 거 아니야, 그지? 몇 뉴턴의 힘을 줬는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충격량을 어떻게 구해야 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줘야 된다고. 질량하고 속도 나와 있잖아, 얘들아. 내 말 맞지? 맞지? 처음 운동량 몇이야? 질량 곱하기 속도였어. 처음 운동량 몇이야? 대답 안 해? 처음 운동량 몇이냐고. 질량 곱하기 속도하면 20이지. 나중 운동량 몇이야? 몇이야? 마이너스 8. 운동량 방향이 플러스 방향에 반대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마이너스 방향이지? 그럼 얘가 플러스 20이면 얘는 마이너스 8이라고. 얘가 같지? 그럼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8
처음 운동량이 20이야. 빼면 몇 나와? 12야? 마이너스 28이야. 빼면 몇 나오냐고. 12야? 마이너스 28이야. 마이너스 28이라고. 그러니까 크기는 28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알았어? 이 단어가 수지. 얘들아, 그러니 이거 28이야. 힘을 주는 시간이 몇 초야? 0.1초지? 0.1초. 그럼 이거 F가 몇이야? 마이너스 280 나와야 되겠지 얘들아? 크기는 몇이야 그러니까? 이거 다시 이거 봐. 이해 감이야? 이해 안 감이야? 이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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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해 갔어? 진짜 갔어? 진짜 틀리지 마. 줄 거야. 얘들아, 충격량은요 물리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힘을 받으면 무조건 충격량이 있는 거야. 알았어? 우리는 지금 중력장을 배웠지 얘들아. 문제 나갑니다. 2kg이 뭐냐고요? 정지 상태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할 겁니다. 근데 가속도는 11. 그럼 얘는 떨어질 때 무슨 힘을 받아서 오느냐? 무슨 힘을 받아서? 중자로 시작한 여기 뭐야? 얘는 충격량이 있는 거야. 힘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때가 3.5초일 때래. 3.5초. 이때가 5.5초일 때래. 오케이? 문제 나갑니다. 3.5초에서부터 5.5초까지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인지 구하세요. 이거는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력장을 이해하신 분들은요,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힘은 무슨 역이 되겠어? 아까 얘기했잖아. 무슨 역이야? 이 힘이 중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치? 그럼 얘는 중력이 몇 뉴턴이야? 중력은 mg 몇 뉴턴이야? m 2 g 10 곱하면 몇이야? 20. 중력이 20 뉴턴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두 번째, 힘을 받은 시간이 3.5초에서 5.5초까지 몇 초 동안 힘을 받았어? 2초. 충격량 몇이야 그러니까? 40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끝났어. 봐. 풀이 방법 두 가지 있다 그랬지? 다 보고 적어. 이걸로 해볼 거야. 얘들아, 이거 뜻이 뭐니? 중력 가속도 10은 1초의 속도가 얼마씩 증가한다는 얘기야? 10씩 증가한다는 얘기지? 이걸로 이거 맞출 수 있어. 이때 속도 몇이야? 3초, 1초 후에 10, 2초 후에 20, 3초 후에 30이지? 그럼 3.5초일 때는 몇십이 돼 있을까? 35. 이해가? 이해가? 5.5초일 때 속도 몇이야? 55! 55. 이해가? 55. 야, 질량이 2야. 처음 운동량이 몇이야? 처음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하면 처음 운동량이 몇이야? 2 곱하기 35 하면 몇이야? 처음 운동량이 70이지. 나중 운동량이 몇이야? 질량 곱하기 속도 해주니까 110이지. 110에서 70 빼주면 몇 나와? 똑같이 40 나오는 거야. 풀이 방법 두 개 다 알겠지? 적어놔. 오늘 왜 내 목이 아프지? 목이 되게 아픈데?
있어. 거의. 이렇게 과학이 재밌어야 돼. 과학이 아주 그냥 재미죠. 두 가지만 보이셨죠?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아니면 힘 곱하기 시간 이게보다 축격량이다. 힘은 중력이니까 20이고 힘을 받은 시간이 2초에서 40. 나중 운동량 110, 처음 운동량 70 빼줘도 40.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갔어요? 다음 문제 내도 될까요? 자, 우리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라고?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을 7글자로 뭐라고요? 운동량의 변화야. 오케이요? 자, 문제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지워도 되지 여기? 다 지울게. 다 지울게. 아, 떨려. 이거 틀리면 진짜 그냥 진짜 나 되게 슬플 것 같아. 마찰이 없는 표면에 마찰력이 없어요. 2kg의 물체가 10m/s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속도가 10이에요. 근데 얘한테 오른쪽으로 20N의 힘을 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물체가 속도가 일정하니 속도가 증가하니? 속도가 증가해. 야, 속도가 증가하다가 내가 힘을 안 주면 어떻게 돼? 속도가 줄어들어, 속도가 일정해. 힘을 안 주면 속도가 일정해. 이게 운동의 법칙이야. 근데 몇 초까지 줄 거냐? 2초까지 20N의 힘을 계속 주면 속도가 10에서 변했겠지 얘들아. 이 속도 몇인지 맞춰. 뭐로 맞추는 거야? 충격량이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이걸로 구하는 거야. 아, 너무 쉬워. 할 수 있어. 빨리 해. 이시민 선생님을 2초 동안 준 겁니다. 나왔어? 나왔어. 아, 좀 기다려야지. 기다릴게. 기다릴 수 있어. 아, 빨리 답 내놔. 답. 나왔어? 어. 이거지? 오케이. 이게 뭐야 이게? 이거죠? 또 나오잖아. 이거야? 오케이. 또 나오잖아. 진짜. 이거 틀린 사람 지금 씹어 먹을 거야 진짜. 씹어 먹을 거야. 내가 한 입에 집어넣을 거야. 내 입에 한 입에 집어넣을 거야. 담내나. 충격이라는 게 진짜 충격이라는 게 진짜 충격이야. 먼지 터지는 거였어.
시간 몇이야? 중경량 몇? 40이지. 40. 40은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지. 맞아 틀려. 맞잖아 이거지. 이거 인정? 처음 운동량 몇이야? 처음 운동량 몇이야? 질량 곱하기 속도하니까 몇이야? 20. 질량 곱하기 속도하니까 20.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몇이 돼야 돼? 60이지 60. 그래야지 40 나오지. 그럼 이때가 질량 곱하기 속도 값 60이 나와야 되지. 속도 몇이야? 몇이야? 안 틀릴 수 있겠죠? 안 틀릴 수 있겠죠? 좋아요. 오늘 마지막 파트. 여태까지 물리에서 나온 그래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래프 나옵니다. 수능에서 5000%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그 그래프가 뭐냐? 힘 시간 그래프예요. 무슨 그래프? FT 그래프, 힘 시간 그래프. 자, 외우세요. FT 그래프에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면적이보다 충격량이다. 선생님, 그러면 이게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나요? 지금 이거랑 유사한 문제를 내가 내겠습니다. 보세요. 2kg의 물체가 정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힘 F가 얘처럼 일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변할 거예요. 이렇게. 0에서 1초까지는 20N의 힘을 줄 거고 1에서 2초까지는 10N 힘을 줄 거야. 이해가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마찰이 없어. 똑같이 0에서 1초까지는 물체가 속도가 빨라지겠지. 힘 받았으니까 빨라지겠지. 그럼 1에서 2초는 속도가 힘이 줄어들었으니까 속도가 느려져 빨라져. 왜 그냥 못해 빨리. 빨라져 느려져 그대로야. 얘들아 힘을 받다가 힘을 안 받으면 속도가 느려져 그대로야. 20N의 힘을 주다가 힘을 안 주면 속도가 그대로라고. 20N의 힘을 줬는데 10N으로 줄어들잖아? 속도 증가해. 그래도 운동 방향 쪽으로 힘을 받으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얘도 계속 속도가 증가하겠지. 그러면 2초의 속도가 몇이냐? 2초면 어떻게 구하는 건데? 면적이 충격량이니까 충격량은 7글자로 뭐라고요? 자, 대답해. 7글자로 뭐라고요?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 뭐라고요?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이거 면적 구하니까 사이즈가 몇 나와? 30 나오지? 그럼 충격량이 몇이라는 얘기야? 30. 운동량의 변화량이 몇이라는 얘기야? 30. 이해가? 맞잖아. 그럼 처음 운동량이 몇이야? 질량 곱하기 속도하는 게 몇이야? 0이지. 충격량이 30이라는 얘기 이때 나중 운동량이 몇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3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따라왔어? 속도가 몇이겠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라고. 이해갔어요? 틀리면 안 돼. 그렇지? 오늘 이제 마지막. 선생님이 지금 밖에서 빡쳐서 가져온 게 뭐냐면 이걸 갖고 왔어요. 이걸 왜 갖고 왔겠어? 이 입에다 집어넣으려고 가져왔겠어? 아니겠죠, 여러분? 자, 시범을. 자, 우리 착한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누나 이거 보이니? 이거하고 이거는 높이가 같은 거예요. 책상과 얘가 높잖아. 착한 마음과 높이가 같은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얘하고 얘는요, 질량이 같아. 같은 높이야. 낙하를 할 건데 얘는 여기다 낙하를 시킬 거고 얘는 여기다 낙하를 시킬 거야. 한 번에 잘 봐야 된다. 자, 파란 것부터 먼저 낙하를 시킬게요. 깨졌지? 자, 초록고 흉
얘는 안 깨졌어요. 그죠? 얘는 안 깨졌어. 이해가지? 얘는 깨졌어. 확실히 깨졌어. 깨졌지? 얘는 슝 하고 되니까 어떻게 돼? 얘는 슝 하고 가니까 깨졌어? 안 깨졌어? 어이씨. 깨졌어? 안 깨졌어? 안 깨졌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제 문제가 나요. 파란 거하고 초록 거 중에서 충격량이 누가 더 클까요? 바닥으로 들어가는 충격량이 누가 더 클까요? 대답해. 파란색. 대답해. 파란색. 대답해. 같을 것 같아. 대답해. 응? 반반? 뭐라고? 파란 거? 자, 충격량이 같아요. 이게 왜 같은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 150% 나오신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같은지 봐봐. 충격량은 7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7글자로 운동량에 변화량이라고 했었지. 맞지? 자, 여러분들 우리 배웠던 거 중력장에서 같은 높이에서 슝하고 내려왔어요.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는 같은 높이라고 하면 같아 달라? 같이. 바닥에 닿기 직전에 운동량이 같이 질량 곱하기 속도 하니까. 근데 바닥에 딱 닿았어. 그럼 순간적으로 얘는 정지하지. 여기 들어간 애도 정지하지. 그럼 바닥에 닿은 다음에 운동량이 몇일까? 질량 곱하기 속도하면 속도가 0이야. 운동량이 몇이야 그러면 얘는? 0되지. 얘도 정지니까 운동량이 몇 대? 0되지. 자 봐. 운동량이 같았는데 정지로 나중 운동량도 0으로 같아.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 어때? 같은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고. 근데 얘는 왜 깨지고 얘는 왜 안 깨지냐면 얘는 힘을 받은 시간이 되게 짧아. 얘는 힘을 받은 시간이 되게 쑥 하고 들어가니까 어때? 쑥 하고 들어가니까 힘을 받은 시간이 길어 얘들아. 그러면 충격량은 공식이 힘 곱하기 시간이야.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그러면 충격량이 같을 때 힘과 시간은 무슨 관계냐면 반비례 관계야. 이게 너무 중요해. 충격량이 같을 때 일정할 때 F하고 T는 무슨 관계야?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야. 반비례 뜻이 뭐야? 이게 크면 이게 작은 거고 이게 작으면 이게 큰 거지. 얘는 닿자마자 깨지니까 힘을 받는 시간이 작아. 그러니까 큰 힘을 받는 거야. 얘는 쓱 하고 들어가니까 힘 받는 시간이 길어. 그럼 어때요? 작은 힘을 받아서 안 깨지는 거야. 얘가 충격량은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럼 힘하고 시간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과학적 사실을 원래 몸이 알고 있어요. 몸이.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요즘 구타가 없어졌으니까 그 막대기로 손바닥 안 때리잖아. 이거 맞아본 사람 있어? 엄마나 뭐 다른 사람한테 맞아본 적 있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맞았어 이거? 맞아본 적 있어? 한번 맞아보자. 어떻게 되는지. 얘들아 봐봐. 우리 몸이 뭘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때리면 아파. 너무 아파. 때릴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렇게 내려준다.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안 아파. 느낌 와? 아파? 안 아파. 왜 안 아파? 왜 안 아파?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작은 힘을 받는 거야. 충격량이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에어백 있죠? 에어백.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에어백. 얘들아 에어백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충격량을 줄여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나 충격량이 어떤 거야? 계속 똑같은 거야. 근데 뭐 부딪힐 때 어떻게 돼? 운전대 대가리를 팍 하고 부딪히면 아프잖아 얘들아. 근데 푹신푹신한 건 어떻게 돼?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야. 충격량은 똑같은데 이해 가요?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작은 힘을 받으니까. 내가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지금 뭐야? 하나는 단단한 바닥, 하나는 쿠션 같은데 달걀이 있어. 단단한 바닥은 깨져. 쓱 하고는 안 깨져. 그치? 둘이 뭐는 같다고? 충격량은 같은 거라고. 알았어? 그러면 FT 그래프에서 뭐가 같아야 돼? 충격량이 같으려면
면적이 같아야 되지. 면적이. 그러면 딱딱한 바닥에 떨어지는 애는 힘을 받는 시간이 짧아. 딱딱한데 부딪힌 애는. 얘는 푹신한 애들은 힘을 받는 시간이 길지. 시간이 길려면 어떻게 돼야 돼? 시간이 길려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얘들아. 근데 면적이 같으려면 누가 더 큰 힘을 받는 거야? 힘 받는 시간 애가 짧은 애가 더 큰 힘을 받는 거라고. 긴 애는 작은 힘을 받는 거라고. 알았어? 내가 실제로 9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미국에서 바보 같은 광고를 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얘들아 이런 불상사가 생겨. 뭐냐면 미국은 한국이랑 다르게 TV 광고를 내는데 타사 제품을 깔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 삼성 갤럭시인데 TV 광고에서 아이폰 후지고 우리 게 더 좋더라고 깔 수가 있다고.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그때 미국 TV 광고에 어떤 걸 했냐면 충돌 테스트를 했어. 봐봐. 벽에 자동차를 충돌시키는 거를 광고를 했다고. 현대자동차. 그게 아우디였던 것 같아요. 아우디. 충돌을 했는데 어떤 걸 광고를 했냐? 현대자동차 본네트 요만큼 들어갔어. 본네트 요만큼 들어갔어. 어? 아우디 본네트 이만큼 먹었어. 현대자동차가 뭐라고 했냐? 우리 거 조금 찌그러졌으니까 튼튼해요 이랬단 말이야. 아우디 많이 찌그러졌으니까 약해요 이렇게 광고를 했단 말이야. 얘들아 얘하고 얘는 여기 부딪혀서 정지가 되지 얘들아. 그럼 얘하고 얘는 같은 속도로 박았을 때 충격량이 어때야 돼? 충격량이 같아야 되지. 근데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돼? 힘을 받는 시간이 작지. 얘는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지. 힘하고 시간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되지. 현대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큰 힘을 받아서 죽어요. 아우디에 있는 사람은 힘을 받는 시간이 기니까 작은 힘을 받아서 살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광고로 이렇게 냈었어, 진짜. 왜 그렇게 했어? 통합과학 때 운동량, 축격량을 공부를 개판한 애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야. 공부 잘 열심히 해야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프린트를 교재 과제 프린트를 먼저 드릴게요. 얘들아 이번에 과제 프린트는 윤하나 선생님이 카톡으로 전달해 줄게. 얘들아 2주 거야. 이거는 주차가 얘들아 몇 주차 거야? 2주차 거야.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근데 봐봐 숙제가 다가 아니에요. 봐봐 몇 점 몇 점인지 얘기해 줄게. 아직 우리가 운동량, 충격량을 아직 다 끝까지 안 했거든. 그래서 일단 4조, 5조, 6조, 7조까지인데 내가 이 문제 풀지 말라는 게 있어. 표시해. 214번 풀지 마. 이거 역학적 에너지 도전이니까. 그 다음에 215번도 풀지 마. 그리고 217번, 218번도 하지 마. 알았죠?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 40페이지하고 42페이지 오세요. 그러니 그리고 시험 보고 가시면 되고요. 공부했다가 바로 오늘 다음 주 준비해서 오고. 자, 윤아는 다음 주에 경훈이랑 같이 오면 되고. 경훈이가 얘기해. 끝나고 볼 거야. 다음 주에. 끝나고 바쁘니? 아니면 수업 전에 볼까? 네, 저는 그러면 5시까지 와요. 우리가 6시 수업이니까.
5시까지 올 수 있어? 클리닉을 해야 될 거야, 선생님. 오케이? 누나도 5시까지 오는 걸로 할게요. 응. 수고했어.